뉴스는 뭡니까? 네, 검찰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항소심 선고에 대해서 정면 비판했습니다. 법리상으로나 상식적으로나 대단히 잘못된 판결이다라는 건데요. 반드시 시정될 것으로 보인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영장심사나 구속적부심 등 수사 과정이 아닌 본안 판결에 대해서 검찰이 공개적으로 반발하는 것은 이례적인 일입니다. 이렇게 안 하죠. 예. 검찰, 변호사는 양쪽에서 공방을 벌이고 사실 판사가 심판을 보는 법정이기 때문에 검찰이 공개적으로 더군다나 2심 판결에 대해서 이렇게 조목조목 비판하는 거는 저는 본 적이 없어요. 예. 근데 굉장히 조목조목 비판했죠. 예. 네, 어제 국정농단 사건에서 장시호 씨에게는 2년 6개월 실형이 선고됐고 차은택 씨도 21억 원 횡령으로 3년 실형 선고됐다라고 하면서요. 이재용 장충기의 책임이 그 두 사람보다 더 가벼운지 묻고 싶다라고 이야기도 했습니다. 누가 그렇게 생각하겠어요. 예. 장시호 씨도 그렇고 차은택 씨도 그렇고 예. 액수도 더 적어요. 훨씬 더 적고 근데 풀려났고 이 사람들은 이제 감옥에 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뭐 저는 다른 이야기도 다른 이야기지만 안정범 수첩. 그렇죠. 예. 본인이 스스로 본인의 생각을 적은 게 아니라 대통령이 한 말을 적은 것이라고 거기 내용은 전부 다 그렇게 직접 얘기하고 그 상황도 구체적으로 얘기하고 뭐 영차 독대에 대해서도 다 얘기했는데 다 인정이 안 됐어요. 다. 다른 재판에서 모두 인정이 되는데요. 유일하게 이 재판에서만. 그러니까 정영식 부장판사만 이것의 증거 능력을 부인한 겁니다. 말도 안 되는 겁니다. 다른 판사들 바보 만든 거예요.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죠. 실제로. 쓴 사람이 대통령 이야기를 직접 쓴 거라고 하고 실제 내용도 다 그 내용이고요. 자기 의견이 있는 게 아니거든요. 거기. 네, 그리고 또 실제로 국정에 반영이 돼서 실행된 내용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요. 그걸 보고 어떻게 증거 능력을 부인합니까? 이 말도 안 되는 거고요. 그리고 또 뭐 언론에서도 다 여러 차례 지적했고 또 검찰도 얘기하는데 거기 보면 36억 원으로 이제 뇌물액을 어떻게든 축소하려고 쥐어짜잖아요. 쥐어짜다가 예를 들어서 말 탄 거 뭐 20억짜리 비탄하나 7억짜리 라오싱이나 판결문에 보면은 그 말을 공짜로 탔는데 그 말을 공짜로 탄 이익은 계산하지 않았다. 네. 예. 탄 사실은 또 인정을 했습니다. 그건 부인할 수가 없기 때문에요. 없으니까요. 근데 이 말을 탄 비용은 그 계산이 불가능하다. 뭐가 계산이 불가능합니까? 슬쩍 피해간 거죠. 계산하면 돈이 너무 많아지거든요. 그러니까 그건 또 빼버렸어요. 그리고 문영표, 우리가 그 다음날 계속 얘기했지만 문영표 전 이사장 같은 경우에 본인이 인정했거든요. 본인이 삼성의 승계 작업에 도움이 되라고 이거 한 거라고 인정해가지고 감옥 가 있는 거예요. 지금 유죄 받고 본인이 인정했는데 이것도 빠졌어요. 그럼 이 사람은 왜 그랬습니까? 혼자서 이 얘기도 들어갔어야죠. 다 연결돼 있는 건데 승계 작업 때문에 이런 돈을 줬다고 하는 건데 승계 작업 때문에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이 그런 일을 한 것에 대해서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은 인정했어요. 본인이 스스로 자기 입으로. 그러면 왜 이게 가만히 안 되는지 써야 될 거 아닙니까, 여기에. 없어요, 내용이. 이것도 말이 안 되고요. 다 말이 안 돼요, 보다 보면. 근데 이제 뭐, 이거 언론들이 떠드는 거하고 검찰이 직접 얘기하는 건 다른데, 검찰이 지금 공식 입장을 이렇게 내놨죠. 예. 열을 좀 받았을 겁니다. 아주. 네. 게다가 현직 법관도 이에 대해서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있는데요. 김동진 인천지법 부장판사입니다. 자신의 페이스북에다가 이재용 판결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다라고 짧게 글을 썼는데요. 이 또한 이례적인 일입니다. 1심에서 요 얘기 한마디만 더 해야겠네요. 1심에서 그 삼성에서 계약서를 내놨잖아요. 갑자기. 이 말 소유권은 우리에게 있다고. 네. 재판 진행하는 중간에 네. 그랬습니다. 그거를 1심 재판부는 안 받아들였어요. 사실상. 왜 안 받아들였냐. 그 내용이 쟁점을 너무 고스란히 담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쟁점을 알고 나서 쓴 계약서라고 본 거예요. 당시 1심 재판부에서는. 근데 여기서는 그런 것도 없어요. 다 받아줘요, 다. 그냥 삼성의 주장 전체를 다 받아줬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피해자 논리 그 자체가 삼성의 주장이었기 때문에요. 이럴 거면은 핵심입니다. 옷을 벗고 삼성 변호사가 됐어야죠. 참네.
자, 그 다음은요? 네, 이러한 이재용 항소심의 후폭풍이 다른 재판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정영식 부장판사는 안종범 업무수첩의 증거 능력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이 논리를 고스란히 받아서 주장한 변호사가 나타났는데요. 사기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한모 씨의 재판에서입니다. 한 씨는 최순실 씨의 독일 금고지기로 지목되고 있는 데이비드 윤 씨와 함께 개발부동산 사기쳤다라는 혐의로 구속된 바 있는데요. 어제 재판에서 한 씨 쪽 변호인이요. 증거로 동의했던 안종범 수첩에 대해서 입장을 바꿔서 부동의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이 변호사 잘못이 아니에요. 상급심에서 그렇게 판단이 됐으니까 증거를 인정 안 했으니까 땡큐죠, 땡큐. 변호인 잘못이 아니라 상급심에서 부정됐는데 하급심에서 이쪽 불리한 쪽에서 변호인 측에서 대단히 고맙죠. 더 망가뜨리고 있는 거예요. 이 재판 전체를 관련 재판들을. 그런 정영식 부장판사는 또 조선일보에 인터뷰를 해가지고 판사 비판에 대해서 사회가 미성숙해서 그렇다는 식의 인식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사회가 성숙해가는 과정이라고. 가소롭습니다, 정말. 저는 그 발언이 자신이 한 판결에 대해서 막 분노하는 시민사회가 있잖아요. 그 인식을 이런 식으로 평가하는 거예요. 그 미성숙해서 그렇다고. 이런 식의 선민의식이 시대에 얼마나 동떨어졌는지 본인은 모르는 겁니다. 위에서 내려다보면서 미성숙해서 그래. 이런 인식이야말로 미성숙한 거예요. 지금 시대가 어떤 시대인데 지금 판사라고 해서 자기를 비판하니까 미성숙해서 그렇다고. 가소롭습니다. 정말 저는. 이런 인식이. 이걸 또 인터뷰를 해줘요. 조선일보에서는. 또 흥분하면 안 되는데. 자, 다음 뉴스는요. 다른 뉴스 넘어가죠. 예, 국방부 5.18 특별조사위가 어제 지금까지의 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5.18 민주화운동 계엄군에 헬기 사격이 있었다라고요. 38년 만에 처음으로 공식화했습니다. 전두환 씨 등 신군부는 1980년 5월 21일 자위권 발동 전에는 광주에 무장 헬기 없었다라고 지금까지 주장해 왔는데요. 헬기 사격 없었다란 주장의 일환입니다. 하지만 5.18 특별조사위원회 조사에 따르면요. 그해 5월 19일부터 이미 무장 헬기 3대가 광주에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21일과 27일 헬기 사격을 인정한 겁니다. 어디다 대고 미성숙하다 그럽니까 사회가. 자기 판사면 다예요? 네, 5.18로 넘어왔습니다. 생각할수록 화가 나요. 자, 저는 이거 보면서 이 이야기는 뭐 수십 년간 있었던 얘기예요. 수십 년간. 근데 생각해 보시면 이게 38년이 걸렸어요. 너무나 명백한데, 더군다나 그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 10년 시절에도 이게 안 밝혀졌어요. 이게, 뭐랄까, 지금 현재, 이제 이 생각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금 현재 뭐 국정원이나 각종 기관에서 여러 가지 이게 제대로 밝혀지는 게 쉬운 일이 아니다. 군 내에서 이렇게 내부자들이 조직적으로 은폐하려고 할 때. 그렇죠. 굉장히 이미 조작됐거나 삭제된 증거들이 굉장히 많아서요. 그동안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이런 명백하게 건물에 남아있는 자국이 있고 본 사람이 수백 명, 수천 명이 넘는데도 이걸 밝혀내는데 38년이 걸리는 거 아닙니까? 이것도 완전히 밝혀진 것도 아니죠. 누가 쐈는지 누가 명령했는지도 나오지도 않았으니까요. 네, 어제 발표에서 그 부분이 빠져서 아쉽다라는 평가가 있는데요. 이 또한 조사였기 때문에 강제할 권한들이 없어서 수사로 넘어가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특조위가 뭐 수사권이 없으니까요. 그러니까 지금도 역시 예를 들어서 뭐 세월호 특조위 다 될 것 같은데 보십시오. 헬기에서 총을 쏜 것도 기관총을 쏜 것도 38년 지나서야 공식적으로 국방부에서 확인해 주는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세월호 특조위에서 모든 걸 다 밝혀낼 수 있을 거라고 기대하고 사람들이 이제 기다리고 있는데 여기도 역시 해수부나 국정원이나 그 진실 규명을 방해했던 그리고 그 정당의 인원들도 다 고스란히 그대로 있거든요. 이 쉽지 않은 일입니다. 예. 네, 세월호 특조위 2기 관련해서도요. 오늘 아침 한국일보 보도가 있는데 1기 때 이미 여당 추천 그러니까 새누리당 추천으로 유족들의 반대가 있었던 인사를 다시 추천하려고 한다는 내용도 있습니다. 당연히 그러겠죠. 그때 그렇게 해서 방해에 성공했으니까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게 이런 일도 38년이 걸리는구나. 세월호도 또는 뭐 다른 사건들 4대강을 비롯하여 많은 사건들 이미 한 10여 년 세월 동안 4대강만 하더라도 10여 년까지 안 되고 한 7, 8년 이상
거기에 동조해왔던 사람들이 그 조직 내에도 다 있지 않습니까? 세월호도 마찬가지고요. 다른 사건들도 마찬가지고 그게 쉽지 않은 일이다. 관심을 계속 가져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38년이 수천 명이 보고 탄 총을 쏘는 흔적이 빌딩에 고스란히 있는데도 그냥 아니라고 박박 우기면서 38년 보낸 거잖아요. 그 문재인 대통령이 이거는 반드시 밝혀내야 되겠다고 대통령의 의지로 밀어붙여야 간신히 쏘긴 쐈다. 여기까지 오는 거예요. 그래도 아직 갈 길이 멉니다. 결국 책임자가 누구냐라는 부분이 핵심이기 때문입니다. 알겠습니다. 이게 과거의 일만이 아니라 지금도 그렇다. 이런 생각하게 됩니다. 다음 뉴스는요. 네, 자유한국당이 어제 국회 상임위 일정 전면 보이콧을 선언했습니다. 자유한국당의 보이콧으로 2월 임시국회 일정에 차질이 빚어질 예정인데요. 자유한국당의 보이콧 결정은 강원랜드 채용비리 수사 외압 의혹에 휩싸인 권성동 법사위원장과 관련되어 있다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랬겠죠. 예. 근데 이제 친박 의원들 불려갈 땐 조용해요. 예. 극명한 대비를 잘 비교해 보십시오. 친박 의원들 많이 불려갔어요, 최근에. 근데 권성동 의원은 안 된다 이거겠죠. 예. 근데 이제 검찰에서 독립적으로 수사를 하겠다고, 예. 춘천지검에서 다, 사건 파일을 받았다고 하니까. 네, 수사단이 꾸려졌습니다. 별도로. 검찰 자체 내로 되겠나 싶은 걱정도 있긴 합니다만, 이거 제대로 못하면, 이재용 부회장 수사에 대해서 열받는 것도 스스로 자격 상실하기 때문에 이번엔 좀 기대해 봅니다. 예. 자, 다음 뉴스는요. 네, 요즘 포털 사이트에서 온라인 댓글 작업이 이루어지는 정황에 대해서 JTBC가 보도했습니다. 실제 댓글 작업의 일부에서 조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정황을 제보받았다라는 건데요. 지난 1월 20일 독일에서 서버를 둔 계정에서 이메일을 받았다라고 합니다. 이 이메일을 보면요. 모니터 요원 매뉴얼이라는 파일이 있다고 하는데 문서에는 네이버 기사 링크를 공유하고 좌표를 찍어라라는 등의 구체적인 지시를 했다라고 합니다. 또한 USB와 텔레그램을 이용해서 보안을 지키면서 흔적을 남기지 말라고 했다고 합니다. 뭐 제가 작년 12월부터 옵션 열기 얘기 때부터 쭉 해왔던 얘기인데 거기 관련 꼭지가 2개가 있었네요. JTBC는. 예. 예, 또 좀 더 자세한 내용들이 있는데요. 관련된 문건에는 공통 아이디로 접속해 추천된 기사를 파악하라고 강조하고 있는데요. 이에 대해서 3개월 동안 네이버 접속한 기록을 보니까 한 아이디에서 IP 주소만 2,600개가 넘었다라고 합니다. 특히 지난해 12월 23일에는 하나의 IP로 1시간 42분 동안에 400개나 로그인과 로그아웃을 반복했다라고 하는데요. 이것은 컴퓨터 프로그램으로 자동 접속한 흔적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IP 주소가 이렇게 많은 건요. JTBC 보도는 뭐 최대 2,600대 컴퓨터에서 접속한 걸로 보던데 이건 이제 VPN망 같은 거 가상 IP를 사용하면 한 사람도 혼자 앉은 자리에서 2,600 할 수 있어요. 예.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2,600대 최대 2,600대 컴퓨터에서 접속했다기보다는 IP를 그렇게 돌렸다고 봐야 되고, 프로그램을 계속 쓴 거죠. 예, 같은 아이디로 같은 댓글을 반복하기도 하고요. 다른 아이디로 같은 댓글을 쓰기도 합니다. 예. 이게 옵션 열기 지적했을 때 작년 제가 12월 둘째 주거든요. 근데 이게 시작된 게 작년 12월 첫째 주에 본격적으로 시작했어요. 그런 이유가 있습니다. 그런 이유가 있는 게 작년 11월 말에 네이버에서 댓글 규칙을 바꿨어요. 네, 요거는 제가 좀 길어지는 얘기일 것 같아서 내일이나 셀프 미니 다시 한번 하기로 하고 제 전문 분야거든요. 이런 거 나올 거라고 그랬잖아요, 제가. 이거 프로그램으로 돌리는 거라고 이거. 근데 여기 이제 이게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모니터 요원 매뉴얼이라고. 이게 만약에 이 제보가, 저는 이 제보 메일을 보지는 못했지만, 구체적인데, 요원이 있다는 거예요. 한 사람이 아니라 계속 들여다보는 24시간 요원이 있다는 거죠. 예. 한 사람이 아니란 얘기고. 그리고 공통 아이디로 접속하라는 말은 여러 사람이 이 작업을 한다는 거 아닙니까? 있다. 누군가가. 세력이. 예. 그 세력이 쓴 글들은 전부 다 정부 비판 기사예요. 예. 요거 관련해서 제가 이때까지 파악한 정황 가지고 미니 한번 하죠, 뭐.
자, 시간이 다 됐네요.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미니가 하나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렇고, 차은택 씨도 그렇고, 예, 액수도 더 적어요. 훨씬 더 적고, 근데 풀려났고, 이 사람들은 이제 감옥에 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뭐, 저는 다른 이야기도 다른 이야기지만, 안정범 수첩. 그렇죠. 예, 본인이 스스로, 본인의 생각을 적은 게 아니라, 대통령이 한 말을 적은 것이라고, 거기 내용은 전부 다, 그렇게 직접 얘기하고, 그 상황도 구체적으로 얘기하고, 뭐, 영차 독대에 대해서도 다 얘기했는데, 다 인정이 안 됐어요, 다. 다른 재판에서 모두 인정이 되는데요. 유일하게 이 재판에서만. 그러니까 정영식 부장판사만 이것의 증거 능력을 부인한 겁니다. 말도 안 되는 겁니다. 다른 판사들 바보 만든 거예요.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죠, 실제로. 쓴 사람이 대통령 이야기를 직접 쓴 거라고 하고, 실제 내용도 다 그 내용이고요. 자기 의견이 있는 게 아니거든요, 거기. 네, 그리고 또 실제로 국정에 반영이 돼서 실행된 내용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요. 그걸 보고 어떻게 증거 능력을 부인합니까? 이 말도 안 되는 거고요. 그리고 또 뭐, 언론에서도 다 여러 차례 지적했고, 또 검찰도 얘기하는데, 거기 보면 36억 원으로 이제 뇌물액을 어떻게든 축소하려고 쥐어짜잖아요. 쥐어짜다가, 예를 들어서, 말 탄 거, 뭐 20억짜리 비탄하나, 뭐 7억짜리 라오싱이나, 판결문에 보면은 그 말을 공짜로 탔는데, 그 말을 공짜로 탄 이익은 계산하지 않았다. 네. 예. 탄 사실은 또 인정을 했습니다. 그건 부인할 수가 부인할 없기 수가 때문에요. 없으니까요. 근데 이 말을 탄 비용은 그 계산이 불가능하다. 뭐가 계산이 불가능합니까? 슬쩍 피해간 거죠. 계산하면 돈이 너무 많아지거든요. 그러니까 그건 또 빼버렸어요. 그리고 문영표, 우리가 그 다음날 계속 얘기했지만 문영표 전 이사장 뉴스는 뭡니까? 네, 검찰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항소심 선고에 대해서 정면 비판했습니다. 법리상으로나 상식적으로나 대단히 잘못된 판결이다라는 건데요. 반드시 시정될 것으로 보인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영장심사나 구속적부심 등 수사 과정이 아닌 본안 판결에 대해서 검찰이 공개적으로 반발하는 것은 이례적인 일입니다. 이렇게 안 하죠. 예. 검찰, 변호사는 양쪽에서 공방을 벌이고 사실 판사가 심판을 보는 법정이기 때문에 검찰이 공개적으로 더군다나 2심 판결에 대해서 이렇게 조목조목 비판하는 거는 저는 본 적이 없어요. 예. 근데 굉장히 조목조목 비판했죠. 예. 네, 어제 국정농단 사건에서 장시호 씨에게는 2년 6개월 실형이 선고됐고 차은택 씨도 21억 원 횡령으로 3년 실형 선고됐다라고 하면서요. 이재용 장충기의 책임이 그 두 사람보다 더 가벼운지 묻고 싶다라고 이야기도 했습니다. 누가 그렇게 생각하겠어요. 예. 장시호 씨도 같은 경우에 본인이 인정했거든요. 본인이 삼성의 승계 작업에 도움이 되라고 이거 한 거라고 인정해가지고 감옥 가 있는 거예요. 지금 유죄 받고 본인이 인정했는데 이것도 빠졌어요. 그럼 이 사람은 왜 그랬습니까? 혼자서 이 얘기도 들어갔어야죠. 다 연결돼 있는 건데 승계 작업 때문에 이런 돈을 줬다고 하는 건데 승계 작업 때문에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이 그런 일을 한 것에 대해서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은 인정했어요. 본인이 스스로 자기 입으로. 그러면 왜 이게 가만히 안 되는지 써야 될 거 아닙니까, 여기에. 없어요, 내용이. 이것도 말이 안 되고요. 다 말이 안 돼요, 보다 보면. 근데 이제 뭐, 이거 언론들이 떠드는 거하고 검찰이 직접 얘기하는 건 다른데, 검찰이 지금 공식 입장을 이렇게 내놨죠. 예. 열을 좀 받았을 겁니다. 아주. 네. 게다가 현직 법관도 이에 대해서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있는데요. 김동진 인천지법 부장판사입니다. 자신의 페이스북에다가 이재용 판결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다라고 짧게 글을 썼는데요. 이 또한 이례적인 일입니다. 1심에서 요 얘기 한마디만 더 해야겠네요. 1심에서 그 삼성에서 계약서를 내놨잖아요. 갑자기. 이 말 소유권은 우리에게 있다고. 네. 재판 진행하는 중간에 예. 그랬습니다. 그거를 1심 재판부는 안 받아들였어요. 사실상. 왜 안 받아들였냐. 그 내용이 쟁점을 너무 고스란히 담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쟁점을 알고 나서 쓴 계약서라고 본 거예요. 당시 1심 재판부에서는.
근데 여기서는 그런 것도 없어요. 다 받아줘요, 다. 그냥 삼성의 주장 전체를 다 받아줬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피해자 논리 그 자체가 삼성의 주장이었기 네. 때문에요. 이럴 그것이 거면은 핵심입니다. 옷을 벗고 삼성 변호사가 됐어야죠. 참네.